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역 64궤 중에서 33번째 궤죠. 33번째 궤 천산둔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은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둔궤의 궤사, 상사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요, 이요, 삼효, 즉 하궤에 대한 효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효사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궤상을 잠깐 훑어볼까요? 양,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궤는 양으로 되어 있는 산을 상징하는 강궤, 상궤는 양으로 되어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궤의 모습입니다. 산 위에 하늘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을 상징하는 건궤에는 인재, 군주, 왕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둔궤에서는 산 위로 피신해 있는, 산 위에 언둔해 있는 인재, 즉 소인이 횡행하는 사회가 싫어서 산 위로 언둔해 있는 인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효를 볼까요? 초효는 둔미, 려, 물용, 유유왕입니다. 둔미, 려, 물용, 유유왕,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둔자는 말 그대로 은둔하다, 피하다, 물러서다 이런 뜻이죠. 미는 꼬리 밑자입니다. 꼬리 맨 끝에 있죠. 그래서 물러섬에 뒤처지니 뒤로 처졌다는 얘기죠. 위험하다, 위험할 여자입니다. 물용유유왕, 나아가는 바가 있으면 안 된다, 즉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효사 내용입니다. 자, 이 효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력이라면 중국 고대 삼국이 하나라, 은나라 또는 상나라라고도 하죠. 그 다음 주나라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역은 주나라 시대에 만든 역이기 때문에 주역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주역의 근본은 하나라 때부터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하나라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상나라에서는 귀장역, 하나라에서는 연산역이죠. 하나라에서는 연산역, 상나라에서는 귀장역, 그 다음 주나라에서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궤사는 하나라, 은나라 또는 상나라, 주나라 다 있습니다. 궤사를 설명하는 게 주역에서 뭐죠? 단사죠. 궤사를 설명해 준 게 단사입니다. 그 단사는 공자가
얘기한 12개 해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주역 책에는 단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괴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괴사는. 그러나 효사는 주나라에만 있습니다. 효사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효사죠. 이 효사가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주공이 만들었다 그랬죠? 주공. 그래서 이 효사는 하나라의 연산력이나 상나라의 귀장력에는 없는 주역에만 있는 게 효사가 됩니다. 그럼 괴사는, 여기 말하는 이 괴사는 이 전체의 큰 뜻을 얘기합니다. 형통하다. 고됨을 지키면 조금 이롭다라고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효사는 하나하나의 효에 대한 작은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괴사와 효사가 있는데 이 효사는 주나라의 주역에만 있는 것이다. 그리고 괴사는 큰 뜻을 나타내고 효사는 하나의 효가 가지는 작은 뜻을 드러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둥계의 괴상으로 보면 양이 4개입니다. 이 괴상을 전체를 봐버리면은 양효 4개에 음효 2개니까 양효는 군자, 음효는 소인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효사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이 음효가 소인으로 해석되기보다는 미처 피신하지 못한 또는 피신하기 싫은, 물러서기 싫은 소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소인이고 이 효사 하나하나를 보면은 소인이긴 한데 어떤 소인이냐? 물러나기를 싫어하는 군자 또는 물러나려고 해도 여건이 여의치 않은 군자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괴사를 설명하는 단사와 효사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초육은 물러서야 할 때를 놓쳤습니다. 왜? 이 둥괴라는 것이 물러나다 또는 은둔하다라는 괴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육은 음효이기 때문에 물러날 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웃에 육이라는 음효가 또 있습니다. 비록 초육이 구사와 정응하긴 합니다만 이 구사는 중간에 구삼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려올 수가 없죠, 초육으로. 그래서 초육은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육은 이 소인이 횡행하는 난세에 미처 물러서지 못한, 미처 은둔하지 못한 군자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효 2개의 효사, 즉 초육과 육의 효사는 소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처 제패하지 못한 군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물룡유유왕, 나아가는 바가 없다라는 것은 물러날 때를 놓쳐버린 군자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군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냐? 나아가지 마라. 나아가는 바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경고죠. 즉 나아가는 바가 있다는 것은 이 난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난세를 벗어나려 하면 결국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죠. 왜? 나는 군자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 하면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제는 은둔하려고 해도 물러서려고 해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서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육이 효변하면 하견은 어떻게 될까요? 음효가 양효로 바뀌니까 양, 양이 되죠. 양, 양이 됩니다. 불을 상징하는 리괴죠. 리괴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무기, 그 다음 전쟁,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즉 전쟁판 속에 있듯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여자가 나왔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효사는 충고합니다. 뭘 충고하느냐? 이럴 경우 몸을 보존하는 방법은 소인처럼 대세에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물러나는 것, 이제 와서 은둔하는 것 시도를 하지 말고 소인의 세상에서 소인처럼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죠. 왜?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선다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희생만 따른다. 아주 현실적이죠. 끝까지 군자들은 물러나라 하지 않고 현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나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학자, 즉 여학자 중에서 이광자, 이광지. 이광지라는 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효는, 이 초효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 초효는 앞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독 둔괴에서만 꼬리 밑자가 나옵니다. 꼬리는 맨 끝에 있죠. 초효가 앞서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꼬리 밑자가 나온 것은 둔괴이기 때문에 둔괴가 멀리 은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 밑자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둔괴이가 물러난다, 은퇴한다, 또는 멀리 은둔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효이긴 하지만 멀리 있다, 멀리 은둔하는 의미에서 꼬리 밑자가 붙으면서 은둔하는 것이 늦어지니 위험하다, 나서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초효는 순서상으로 가장 앞에 있죠. 가장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내궤에 위치합니다. 당연히 내궤에 위치하죠. 내궤, 외궤니까 내궤에 있는 처음이 초효입니다. 그런데 둔괴는 멀리 피신한다는 뜻을, 멀리 피신한다는 괴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초효이긴 하지만 가장 멀리 떨어지는 꼬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초효에는 우리가 배웠죠. 어떤 효사가 주로 나오느냐? 초효에는 조, 지, 그 다음 무, 미, 리, 족지, 무, 미리, 발, 발가락, 엄지발가락, 꼬리, 발, 가장 신체의 밑부분에 있는 신체가 초효에 나옵니다. 그럼 상효에는 뭐가 나올까요? 주로 상효자지 나오는 것은 이 머리죠, 그죠? 그리고 끝입니다. 머리는 종, 끝 종자죠. 그다음 머리수. 이 머리 중에서 이제 기도 나오고 땀도 나오고 뿔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상의
위치에 따라서, 효 위의 위치에 따라서 나오는 효사도 신체의 부위와 일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초효는 은둔하는 것이 늦었다, 뒤처져 버렸으니까 위험하다, 움직이지 마라. 아주 현실적입니다. 끝까지 은둔하고 멀리 피해라 하는 말을 이 효사는 하지 않죠. 자, 다음은 6입니다. 육이를 한번 읽어볼까요? 육이 집지, 용, 황우, 지혁. 집지, 용, 황우, 지혁. 막지, 성탈.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건 우리말로 해석하면 노란 소니까 황소입니다. 누른 소, 황소. 황소 가죽으로 집은 뭡니까? 잡다는 얘기죠. 꼭꼭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황소 가죽으로 묶으니, 황소 가죽으로 꽁꽁 묶어서 마구 뭐뭐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성은 온통, 이길 성도 됩니다만 여기는 온통, 모두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는 설도 되고 탈도 되죠. 여기서는 벗어날 탈입니다.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하죠. 황소의 가죽으로 꽁꽁 묶어 벗어나지 말라, 즉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효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집은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왜 지켜야 할까요? 유기는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음효와 양효가 갈라지는 그 경계선, 즉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기가 이미 은둔을 하지 못한, 이미 물러서지 못한 유기입니다. 그래서 난세의 조류에 그대로 몸을 맡기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해버리면 되죠. 하지만 유기는 음요 자리에 음요가 왔으니까 발음을 얻었고, 또 중간에 있으니까 중도를 얻었습니다. 발음을 얻고 중도까지 얻었기 때문에 난세의 흐름에 자신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잡아두기 위해서 황소 가죽으로 묶어서 황소 가죽으로 꽁꽁 얽어매어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 묶을까요? 이 묶는다 그랬는데 어디다 묶겠습니까? 당연히 정하는 구호에다 묶겠죠. 구호에다 꽁꽁 묶어둡니다. 왜? 자기 마음이 떠나지 못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럼 이런 결심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상으로 볼 때 이 하괴, 강, 양이니까 산을 상징하는 강괴라 그랬죠. 강괴에는 정지라는 물상이 있죠. 정지, 멈춘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황소의 황자는 황색이죠. 황색은 가운데 색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을, 황색을 가장 좋아하죠. 왜? 가운데 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가운데를 숭상합니다. 그래서 중용을 숭상하는 거고, 노란색을 숭상하고, 황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또 소는, 여기 나오는 소는 원래 하괴곤의 물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가 나왔습니다. 이 소가 나온 것은 초요 2호가 음효입니다. 초요 2호, 즉 음효 두 개가 연이어 있을 때는 약식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음효 두 개가 연이어 있을 때는 이건 곤으로, 약식곤으로 봅니다. 약식곤에는 무슨 물상이 있냐? 소라는 물상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가죽은, 여기에 가죽 있죠. 가죽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하괴간에는 가죽이라는 물상도 있습니다. 가죽은 하괴관에서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근육과 지방으로 되어 있는 그 바깥을 강한 양호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죠. 그게 바로 가죽입니다. 동물의 피부를, 즉 근육과 그 다음에 지방 덩어리인 그 부분을 바깥에 있는 양호가 감싸주면서 가죽을 만들어준 거죠. 양압 잡아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하니 바로 이게 가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끈은 꽁꽁 묶어야 되니까 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끈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2호, 3호, 4호를 보면은 양, 양입니다. 양, 양. 이건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죠. 손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끈이라는 물상이 있죠. 녹끈, 끈.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가 동하면 음효가 양으로 바뀌겠죠. 그럼 양, 양이 됩니다. 역시 양, 양이 되죠. 끈, 녹끈이라는 송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손의 반대기는 뭡니까? 거꾸로 하면 되죠. 양, 양이니까 양, 그 다음에 양. 이 거꾸로 뒤집으면은 음효가 맨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벗다는 뜻이 있습니다. 벗다는 물상이 있죠. 이 태에는. 벗다는 바로 여기에 탈이 나옵니다. 저 탈의 물상이 있으니 막지성탈이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상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군주는 누구? 구호죠. 구호 자리가 군주, 왕, 인재 이런 자리가 되죠. 군주인 구호는 정응하는 유기, 신하가 은둔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차리고는 제지합니다. 위험하다. 그 자리 그대로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황소 가죽으로 꽁꽁 묶어서 그 마음이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라고 효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자라는 사람이나 기자. 홍범구조를 만든 기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상나라의, 즉, 은나라. 상나라가 은나라죠. 부사는 누구냐? 바로 왕의 서성을 부사라 합니다. 이 부사가 기자였습니다. 기자. 홍범구조를 만든 기자였죠. 기자의 관직은 태사예요, 태사. 이 기자가 누구냐 그러면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의 숙부입니다. 작은아버지죠. 주왕의 숙부인데 기자가 주왕의 행태를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왕의 행태를 봤더니 상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기강은 문란해지고 또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라고 한탄하며 말하죠. 즉 상나라, 즉 은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기자는 이 조왕의 행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중국 최초의 철인을 통합니다. 맹석한 사람의 뜻이죠. 왜 기자를 중국 최초의 철인이라 하냐면 이 철인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조짐을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철인이라고 했습니다. 철인. 그래서 철인이 볼 때 이 조왕의 행태가 너무나 문란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그러니 곧 상나라는 망하겠구나 하고 한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 왕조의 몰락기를 보면 비단 이 은나라, 즉 상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가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그 왕만, 실제로 조왕은 젊었을 때는 아주 영리한 왕이었죠. 나중에 주색에 빠져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면서 백성들의 기강도 땅에 떨어져 버리죠. 이건 비단 상나라, 즉 은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모든 왕조가 몰락할 때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자에게 권합니다. 뭘 권하느냐? 곧 상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기자에게 어떤 국가의 대사를 도모해서 일을 한번 벌려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일을 도모해서 왕으로 올라가 본들 이 군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내 스스로 이 백성들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미친 신용을 하면서 기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즉 산유로 은둔을 해버린 거죠.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조왕은 다시 그 기자를 잡아서 기자대라는 쪽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게 지금의 어디냐 하면 하남성 서화연이란 곳입니다. 그곳에 갇혀서 기자는 홍범구조를 만들어내죠. 홍범구조. 이 홍범구조라는 것은 유교 국가에서 정치와 학문의 전반에 대해서 홍범구조입니다. 얘기한 하나의 나라의 경영서입니다. 즉 홍범구조의 사상을 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자는 둥괴에서 실제로 소인이 횡행하는 사회를, 세상을 피해서 산으로 은둔한 철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둥괴죠. 천산둔입니다. 보시면은 천산둔, 이게 택화혁이죠. 자, 이 둥괴의 호계는 뭘까요? 호계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 2, 3, 4효를 내 호계로 하고 3, 4, 5효를 외 호계로 한 것에 있습니다. 자,
2, 3, 4는 뭐죠? 음양양입니다. 음양양. 3, 4, 5는 양양양입니다. 양양양이죠. 즉 둥개의 혹에는 국입니다. 천풍구죠. 그 다음 혁계를 볼까요? 택화혁입니다. 여기에 2, 3, 4를 하면은 2, 3, 4, 5는 음양양이죠. 음양양입니다. 다시 3, 4, 5 양양양입니다. 양양양 역시 혹에는 국입니다. 천풍구죠. 그 천산눈이 되었던 택화혁이 되었던 그 혹에는 국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개의 괴상을 한번 보시죠. 엇비슷하게 생겼죠. 엇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공통적인 거는 뭐가 있냐 하면 모두 송개가 송개. 음양양이죠. 이게 송개입니다. 음양양. 그 다음 이것도 음양양 송개입니다. 이것도 음양양 송개입니다. 공이 송개가 들어 있습니다. 송개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끈 또는 묵다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둥개의 유기효사를 보면 집지용 황우지역 여기 있죠, 그죠? 집지용 황우지역 즉 음양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송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개의 녹건 또는 묵다라는 물상이 있으니 황소가죽으로 묶는다, 꽁꽁 얽게 맨다는 집지용 황우지역이 나옵니다. 또 혁괴의 초구를 보면 공용 황우지역이 나옵니다. 황소의 가죽으로 이것도 꼭꼭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꽁꽁 묶는다. 그 다음 천풍국에 보면 개우검리. 개우검리는 또 무슨 뜻이냐? 쇠막대에 묶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공통된 현상은 송개의 끈 또는 묵다라는 물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효사가 나온다는 거 있어. 전부 다 묶는다는 뜻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역은 상수주역이다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가 있죠. 결국 주역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하는 유교학과 관련된 게 아니라 상과 수를 가지고 만든 상수주역이 결국은 주역의 본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효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이 각 괴에 묵다 또는 끈을 상징하는 송개가 다 들어있으니 이런 효사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상수주역은 주역의 본이다, 근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삼을 볼까요? 구삼을 보면 개둔, 유질여, 흉신첩길,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개둔,
유질이여 흉신첩길. 개는 이것도 묶는다는 뜻이죠. 꽁꽁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는 은둔한다 그랬고, 질은 고통스럽다, 리어는 위험하다, 흉은 간수하다. 간수하다는 얘기는 보살피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첩은 노비입니다. 신은 남자 노비, 첩은 여자 노비. 그래서 개둔, 물러서야 함에도 얽매이니 괴롭고 위험하다. 노비를 보살피고 기르면 길하다 라고 효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효사 내용을 한번 훑어볼까요? 여기서 개는 얽매인다고 말씀드렸죠. 얽매이는 것입니다. 구삼은 양유니까 마땅히 물러서야죠. 물러서야 할 때에도 뭔가 얽매여서 제대로 물러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둔이라, 은둔하고 싶어도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에 얽매일까요? 집안의 일 때문입니다. 그럼 집안에는 또 어디서 나올까요? 음몸양으로 되어 있는 산을 상징하는 강괴에는 집이라는 물상이 있죠. 그래서 집안 일 때문에 물러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삼은 이제 음효가 침식되어 들어옵니다. 곧 음효가 구삼을 침식하겠죠. 그래서 구삼은 당연히 은둔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일 때문에 얽매여서 물러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롭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신첩, 노비를 기르고 보호하면은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삼은 이제 막 음효가 침식의 도를 걸어쳐집니다. 그래서 괴롭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시세의 흐름에 몸을 맡겨버리고 양효의 정신적 지향보다 음효의 물질적 지향을 따르게 된다면 물질적으로 행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효는 또 음효는 무엇을 상징하면 이건 정신적을, 정신적. 이거는 물질적입니다. 음효는. 여기서 양효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을 포기해버리고 물질적인 부분에 몸을 맡겨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물질적 축적을 정대시킬 기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구삼이 효 변하면 양효가 음효가 되죠. 그럼 하계는 뭐가 됩니까? 공계가 됩니다. 음효세계가 되죠. 공계. 공계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순응이라는 물상이에요. 순응한다. 순응하는 물상 외에도 음효가 물질적이 그랬죠. 그래서 음효세계가 있는 곤에는 토지나 재산이라는 물상도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신첩은 노비래 했죠. 노비. 신은 남자 노비, 첩은 여자 노비입니다. 물상을 볼 때 이 간에는 문직이라는 물상도 있죠. 하계 간에는 문직이라는 물상도 있습니다. 이 문직이는 바로 남자 노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반대계는 음몸양이니까 음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게 모설상의 태계입니다. 태계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첩이라는 물상이, 노비, 여자 노비.
이게 남자 노비고 이 여자 노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첩의 물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계의 물상인 첩이 여기서는 여자 노비로 등장을 합니다. 즉 노비를 붙들어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길하다는 얘기는 사적으로 재산을 토지와 재산뿐만 아니라 노비까지 취해서 보살피고 지키면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3이 비록 초효, 이효, 음효에서 침식당할 위기에 있지만 굳이 언둔할 또는 물러날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족하면서 재산도 토지도 노비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길한 것이다. 아주 초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마라. 마음이 오락가락하니까 황소가죽으로 끌고 매어버려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다 초요, 이요, 삼요의 학의 세효는 본인이 원하거나 본인이 물러서지 않거나 물러서질 상황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 다 해당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적응하라 하는 효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구3은 군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소인이 경영하는 이 사회에서 오히려 물질적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상이한 두 삶이 군자로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인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어떤 물질적 만족을 취하면 현실적으로 살 것인가, 즉 물질적 번영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로서의 괴롭고 위험한 길을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 재산, 노비를 얻은 물질적 번영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그 가치 판단은 좋다 싫다는 말은 여기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류해버립니다. 이렇게 초요, 이요, 삼효는 둥괴이가 언눈한다는 것에 비해서 언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요, 이요, 삼효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둔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각각 설명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을 효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둥괴가 얘기하는 메시지, 물러서는 용기가, 즉 언둔하는 용기가 때로는 가장 큰 전진이다 하는 메시지를 되새기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좋은,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